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우리 인체를 아주 독특한 렌즈, 그러니까 경제학의 렌즈로 들여다볼 거거든요. 여러분의 몸을 단 1초도 쉬지 않고 돌아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생물학적 경제체제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몸을 이루는 수조 개의 세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자원을 소비하고 에너지를 생산하며 복잡한 공장을 쉴 새 없이 가동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의 거대한 국가처럼 여러분 몸속에서는 철저한 예산 관리와 자원 분배가 지금도 아주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아주 직설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생명 유지라는 이 엄청난 작업, 과연 공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생존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볍게 숨을 쉬고 눈을 깜빡이고 심지어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며 누워있는 이 고요한 순간조차도 여러분의 몸은 막대한 생물학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철저하게 예산이 짜인 이 생명 유지 화폐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벌어들이고 또 어떻게 쓰고 있는 걸까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로드맵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첫째, 유산소 엔진이 어떻게 화폐를 찍어내는지 볼 거고요. 둘째, 이 경제가 무너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마지막으로 우리 몸의 비상 대비책과 전체 경제 지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파트, 유산소 엔진 화폐 주조화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몸이라는 거대한 경제 체제에서 생물학적 돈을 대량으로 찍어내는 핵심 제조센터가 어디인지, 그리고 거기에 몰리는 엄청난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낱낱이 파헤쳐보죠. 우리 세포는 ATP라는 보편적인 화폐를 말 그대로 물 쓰듯 소비합니다. 신경신호도 보내야 하고 영양분도 퍼날라야 하니까요. 이 코르티솔 수치 변동을 보면 오르내리긴 해도 절대 0으로 떨어지진 않죠? 세포한테 휴식 시간이란 아예 없다는 뜻입니다. 이 필수 화폐인 ATP는 포도당을 분해해서 만들어지는데요. 재밌는 건 이게 식물이 빛을 이용해 포도당과 산소를 다시 만들어내는 광합성 주기랑 아주 완벽하게 맞물려서 끊임없는 순환고리를 만든다는 겁니다. 자연의 설계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그럼 이 미시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조립 라인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볼까요? 공정은 크게 세 단계입니다. 첫째, 포도당을 쪼개는 해당 과정. 둘째,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도는 크렙스 회로. 셋째, 마침내 ATP를 폭발적으로 쏟아내는 전자전달계. 하나하나가 마치 정밀한 톱니바퀴처럼 짝짝 맞물려 돌아갑니다. 이 복잡한 지도를 한번 차분히 따라가 보시죠. 이 조립 라인이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물리적인 위치가 점점 이동한다는 거예요. 처음엔 세포질의 바깥쪽, 텅 빈 공간에서 시작했다가 점차 안쪽으로 깊숙이 파고들어서 저 복잡하게 주름진 세포의 메인 발전소, 즉 미토콘드리아의 중심부로 쑥 들어갑니다. 겉에서 시작해 핵심으로 파고드는 완벽한 동선이죠. 1단계 해당 과정은 말 그대로 포도당 분자를 반으로 뚝 쪼개서 피루부산으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NADH라는 진짜 중요한 조효소가 처음 등장해요. 이 녀석은 고에너지 전자를 잔뜩 품고 있는데 쉽게 말해 아직 은행에서 현금으로 안 바꾼 미결제 수표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당장 자판기에 넣을 순 없지만 나중에 엄청난 돈이 될 잠재적 자산인 거죠. 여기서 첫 번째 중간 정산을 해볼까요? 1단계 공정이 끝난 후 우리가 얻은 순수 ATP는 고작 2개입니다. 우리 몸의 그 거대한 에너지 수요를 생각하면 정말 소박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죠. 하지만 실망하긴 이릅니다. 진짜 메인 공정은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 이제 미토콘드리아 내부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면 드디어 2단계 크렙스 회로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아까 만든 피루부산을 분해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노폐물로 뱉어내고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그 미결제 수표 NADH를 미친 듯이 긁어 모읍니다. 근데 여기서 무조건 기억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이 공장이 계속 돌아가려면 반드시 무조건 산소가 있어야 합니다. 산소 없으면 공장 올스톱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끝났습니다. 자, 점수판 볼까요? 순 ATP는 이제 4개가 됐습니다.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죠. 우리는 지금 미토콘드리아 창고에 산더미처럼 쌓아둔 그 수많은 수표들을 언제 현금으로 바꾸나 그 엄청난 경제적 보상만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폭발적인 수익은 바로 다음 단계에 몽땅 숨어 있거든요. 드디어
그동안 애타게 모아둔 NADH 수표들을 싹 다 현금화해서 양성자 펌프를 맹렬하게 돌리는 경이로운 순간입니다. 전자가 막을 타고 빠르게 이동하면서 에너지를 내뿜으면 펌프가 양성자들을 좁은 공간으로 막 우겨 넣어요. 그럼 엄청난 압력에 전기적, 화학적 기울기가 생기는데 이게 뭐랑 똑같냐면요. 거대한 댐에 물을 꽉 채워서 터지기 직전에 초대형 배터리를 만들어내는 거랑 완전히 같은 원리입니다. 좁은 곳에 갇혀서 폭발하기 일보 직전인 양성자들, 당연히 탈출구를 찾겠죠? 그 탈출구가 바로 ATP 합성효소라는 거대한 터빈입니다. 댐에 수문이 열리듯 이곳을 폭포수처럼 통과하면서 드디어 우리가 원하던 현금, ATP를 미친 듯이 찍어냅니다. 이때 산소는 맨 마지막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다 쓰고 지쳐버린 전자를 싹 받아내서 물로 만들어줘요. 공장이 폭발하지 않게 막아주는 진짜 결정적인 안전망인 셈이죠.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 마지막 터빈에서 터지는 잭팟이 무려 26개에서 34개의 ATP라는 겁니다. 처음에 고작 2개로 시작했던 거 기억하시죠? 포도당 딱 하나로 총 30에서 38개의 ATP를 기어이 뽑아내는 이 유산소 엔진의 미친 효율성. 이게 바로 여러분이 매 순간 살아 숨쉴 수 있는 든든한 자본력의 원천입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 시스템 실패와 대비책으로 넘어갈게요. 지금까지 이 엔진이 정상일 때 얼마나 대단한지 보셨잖아요. 그럼 만약 이 훌륭한 주력 엔진이 완전히 고장 나버린다면 우리 몸에 어떤 끔찍한 위기가 오고 우리는 여기에 어떻게 대비하도록 설계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상상해 보세요. 청산가리 같은 맹독이 몸에 들어와서 방금 본 그 전자전달계 컨베이어 벨트를 꽉 막아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미토콘드리아 자체에 유전병이 생겨서 공장이 멈춘다면요? 당장 돈, ATP가 급한 심장, 뇌, 근육세포들의 극심한 경제 기근이 닥칩니다. 화폐 공급이 끊기니 경제가 마비되고 결국 다발성 장기부전이라는 연쇄 붕괴가 즉각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야말로 타협 불가능한 생물학의 냉혹한 수학 공식입니다. 전자가 안 흐른다? 양성자댐이 무너진다. 터빈이 안 돈다? ATP 생산 끝. 자본주의에서 돈줄 마르면 파산하듯 이 세포 경제의 완전한 정지는 곧 생물학적 파산, 다시 말해 사망입니다. 예외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질문 하나 해볼게요. 우리가 전력 질주를 하거나 숨을 꾹 참아서 전자를 받아주어야 할 필수 요소인 산소가 몸에서 완전히 바닥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대로 주저앉아서 파산과 죽음을 맞이해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 몸에 어떻게든 임시로 버틸 수 있는 플랜 B가 있을까요? 바로 여기가 생사가 갈리는 정확한 대사적 분기점입니다. 산소가 넉넉할 땐 아주 효율적인 길로 쭉 직진하지만 산소가 부족한 위기가 오면 세포는 눈물을 머금고 결단을 내립니다. 그 효율 좋은 미토콘드리아 공장을 완전히 포기하고 즉각적으로 무산소 비산 프로토콜로 스위치를 탁 전환해서 우회로로 빠지는 거죠. 그래야 사니까요. 그 비상 프로토콜의 정체가 바로 우리가 흔히 아는 발효입니다. 사실 발효는 무슨 대단한 마법 같은 게 아니에요. 전자를 버릴 곳이 없어서 꽉 막힌 상황에 1단계인 해당 과정이라도 억지로 굴리자고 NAD 플러스를 어떻게든 다시 만들어내면 아주 처절한 재활용 쳇바퀴입니다. 이 눈물겨운 노력을 통해서 비록 적지만 단 2개의 ATP라도 계속 쥐어짜내 당장의 파산을 막는 게 유일한 목적이죠. 예를 들어 효모 같은 미생물은 빵 부풀릴 때 쓰는 알코올 반려로 산소 없이도 꿋꿋하게 버팁니다. 반면에 우리 인간의 근육은 어떨까요? 미친 듯이 달려서 산소가 부족해지면 임시방편으로 젖산을 만들어냅니다. 빡세게 운동하고 다음날 근육이 뻐근한 게 바로 이것 때문이죠. 결과물은 달라도 위기를 넘기기 위한 근본적인 비상재활용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 표를 한번 쓱 보시죠. 아주 명확하고 냉혹한 현실이 보입니다. 발효가 산소 없는 위기 상황에서 훌륭한 비상금 역할을 하는 건 맞아요. 근데 포도당 하나당 꼴랑 2개 ATP? 진짜 빈약하죠? 정상적인 유산소 엔진이 만들어내는 38개의 그 압도적인 효율성 앞에서는 명함도 못 내민다는 걸 수치가 아주 확실하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느새 마지막 세 번째 파트, 완벽한 세포 경제입니다.
부품들을 하나하나 뜯어봤으니 이제 시야를 쫙 넓혀볼 시간이죠. 우리 세포 안에서 한순간도 안 쉬고 돌아가고 있는 전체적이고 놀라운 생물학적 재무지도의 완성본을 드디어 펼쳐보겠습니다. 이 복잡한 마스터 지도 위에서 포도당 하나가 움직이는 걸 눈으로 한번 따라가 보세요. 산소가 넘칠 때는 중앙의 미토콘드리아 공장으로 직진해서 막대한 불을 쫙쫙 창출해냅니다. 근데 산소가 떨어지는 위기가 오면 바로 경로를 틀어서 비상용 발효 프로토콜로 우회하며 어떻게든 공장을 살려놓죠. 직진하던 우회하던 이 세포의 맹목적인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내일도 살아남기 위해 생명의 화폐인 ATP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벌어들이는 것. 바로 그거죠. 여러분, 지금 편안하게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는 이 찰나의 순간에도요, 여러분의 몸속 수조 개의 세포들은 오직 여러분을 살려두기 위해 이 거대하고 정교한 경제 시스템을 미친 듯이 굴리고 있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우리 존재 자체를 굳건히 유지해주는 이 완벽한 생명의 엔진, 이제 그 경이로움이 좀 피부로 느껴지시나요?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여정이 여러분 자신이라는 놀라운 생명 현상을 이해하는데 새롭고 재미있는 시각을 열어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